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아, 어제 오늘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국힘의 이준석 전 대표, 양대 대표들의 검찰 경찰 소환을 두고서 너무나 언론이 시끄럽고 떠들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당연히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도 여러 가지로 뭐 방탄 쫓기다 해서 당헌 당규 개정이다 이런저런 해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뭐 정치 탄압인지 무슨 보복인지 프레임으로 또 뭐 김건희 특검 또 주장해가지고 불타기 주장으로 참 너무 호들갑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대장동 게이트라든가 무슨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무슨 백현동이라든가 이런저런 해서 뭐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뇌물 이런 거를 주로 생각했는데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그것도 이제 증거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물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사실로 이제 소환장을 받다 보니 약간은 의외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 중에 새로운 차원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다 보니 새로운 선거사범의 처리에 시간이 쫓기다 보니 빨리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다. 또 예상외로 혹이 생겨가지고 다소 의외의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준비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경제 얘기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그 부동산 폭등기 또 2년 동안의 어떤 코로나 대책으로 해서 금리 인하기를 맞아서 3040 나아가서는 2030도 이제 파이어족이 많았었죠. 돈을 코인을 해서 뭐 몇십억을 벌어가 인정도 하고 주식도 갭 투자해서 지방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사뒀던 주택이 아파트가 뭐 엄청 더블로 이렇게 오르고 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파이어를 하고 이제 제주도 한 달살이 무슨 어디 한 달살이로 이제 소유를 한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깨진 4% 룰에 3040 파이어족 재취업 붐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4% 룰이라는 것은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모은 후에 매년 약 4%를 지출하면 일하지 않고 투자 수익만으로 여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자산 가치는 하락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조기 은퇴를 꿈꿨던 3040 파이어족들이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4%룰 이런 걸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노후에 뭐 인간이 뭡니까? 먹을거리. 이 먹을거리가 전부 확보된 다음에는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일거리. 그 연금을 받아가지고 무슨 먹고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뭘 하고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게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뭐 정치에도 나서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뭐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생계형 정치인 이런 것은 참 보기 좋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신을 펼 수가 없죠. 생계형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이 정치 활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소일거리다. 이것이 뭐 나이 들어도 나이 제한도 없고 본인이 건강만 하다면은 뭐 충분히 70대 넘어서 80까지도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 활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소일거리로는 꽤 괜찮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목매다는 것도 명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권세 명예 소일거리에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뭐 골프를 치고 골프를 뭐 한 달에 일주일에 몇 번, 세 번 치고 네 번 치고 이것도 사실은 골프에 뭐 미친 사람들은 뭐 그것도 좋겠지만 계속 이렇게 미쳐 있을 수는 없고 지겹기도 하고 단조롭기도 하고 어떤 삶을 좀 보람도 가지면서 재미도 더할 수 있는 이러한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던 일, 비슷한 일, 또 이런 걸 찾아가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놀아봤자 1년, 2년 놀고 나면 더 이상 놀 게 없다. 이게 문제잖아요. 뭐 제주도 가서 계속 바다 쳐다보고 무슨 갈치 먹고 흑돼지 먹고 이렇게 쉰다 한들 그게 별 자기 할 일이 없으면 에너지와 정열을 바치고 관심을 기울일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나 지루한 세월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파이어라는 게 파이어라는 게 큰 의미가 없고 이제 파이어 하지 않고 일도 조금 하면서 또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만 파이어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죠. 일을 많이 줄이면서 2, 3일, 3, 4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전면적으로 파이어 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1년에 12달이면 뭐 한두 달 정도 쉬거나 여름에 한 달, 뭐 겨울에 한 두세 달 이렇게 쉴 수 있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참 좋은 직업인데 선생님들도 방학 때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은 무한정 이렇게 편한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뭐 학생이 그 교단에 누워서 카메라를 찍고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파이어가 다가 아니고 적당하게 반만 파이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그러한 어떤 일 환경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요새 이제 금리 문제,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이렇게 요새 난리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 인터넷 뉴스만 보면 이제 뭐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죠. 무슨 몇 년 내 최대 부동산 폭락이다. 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온다. 예? 무슨 온갖 이런 겁주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과 올 초, 작년 말만 하더라도 진짜 무슨 인플레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금리 인상은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것이라 가지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했었죠. 예? 그때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 주가가 뭐 대폭락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고싱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거꾸로 고고싱이다. 예? 지금은 모두가 다 폭락에 이제 한 발을 담궈 가지고 참 너무나 이 언론의 어떤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지금은 뭐 전부 폭락한다. 바닥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 예? 그렇게 뭐 3천을 넘어가고 3,300일 때 이제 파세요. TV에 나와가지고 지금 파시는 게 좋겠습니다. 팔았다가 한 6개월, 1년 있다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TV에서 불안감 조성한다고 이제 또 방송을 못하게 하고 또 그런 식의 내용으로는 못하게 하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무슨 개인 뭐 인터넷 방송이나 어디 유튜브라도 그러니까 싸그리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뭐 폭락하고 나면 내가 위험 관리를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잘 들어보면 뭐 위험 관리하라고 어마무시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패대기 치세요. 뭐 안 그러면 풋을 사세요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지나가면서 슬그머니 뭐 위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한마디 던져놓고 강조도 안 하고 한마디 던져놓고 나중에 되고 나면 내가 위험 관리하라고 하지 않더나 패대기 치라고 하지 않더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은 뭐 언제나 사라는 거 언제나 1년 내내 사고 1년 내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종목을 잘 고르고 하면은 1년 내내 이득도 볼 수 있고 이론상 10년이고 20년이고 종목은 있으니까 아무리 폭락장에도 올라가는 종목 풋이 아니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까 잘 고르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일일이 따라다니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또 물리게 되면 또 그것이 기다려야 되고 손절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그것을 다 따라가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1년 내내 매수, 1년 내내 매수, 그게 뭡니까, 그게? 지나가 보면은 이 이득이라는 것은 뭐 시장이 한번 올라갈 때 그때 종목의 우량 종목이나 개별 종목이 한번 탁 올라탔다가 그 어떤 트렌드 그것이 끝났을 때는 이제 내려와 오고 그 다음에는 6개월, 1년, 2년을 그냥 시장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진입할 때와 시장을 떠나야 할 때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하나의 종목에 뭐 가르쳐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시장이 이제 상승에 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고
그럴 때는 이제 레버리지라도 일으켜서 한번 올라타고 이제 너무 과열을 했을 때는 이제 전부 빼서 70%, 80% 정도 팔고 그냥 1년, 2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조언을 주는 게 지나가 보면 최선의 길이다 이런데 이놈의 뭐 방송들을 보면 1년 내내 사라고 하니 참 웃긴다. 그게 무슨 조언이냐 전문가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금리가 맨날 금리 오른다고 난리를 치기니 이것이 이제 도가 지나친 거 아니냐. 서서히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되고 부동산도 이제 맨날 폭락한다고 하니 좋은 물건을 서서히 살펴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호들갑 뜨는 대중과 언론에 현혹당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이렇게 트렌드에 올라탔다가 트렌드가 끝나면 1년, 2년 쉬는 거 이게 요점. 1년, 2년을 쉰다. 한두 달 쉬었다가만 하는 거 아니고 1년, 2년을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하나.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간 뉴스지만 이제 2023년 병장 월급이 이제 130만 원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이고요. 3년 후인 3년 후에는 205만 원이 월급이 된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는데 그 자유를 뺏기고 희생하고 어디 가도 어디 영내에서 갇혀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것만으로도 희생이 크죠. 그런데 이제 금전마저도 의무라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 봉급마저도 뭐 40만 원, 60만 원 이렇다면은 80만 원이라면 그 억울함은 더욱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뻗어나가야 할 시기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것만으로도 큰 희생이다. 그 점이 강조되어야 하겠고 그 금전적인 보상은 일반 직장인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저임금 정도만큼은 해줘야 적어도 그보다는 솔직히 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한 2배나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유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징역, 노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들도 군대 나 여군 가겠다. 또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여군은 뭐 어디 군대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퇴직하면서 뭐 몇천만 원 이렇게 한 달에 200이면은 1년에 2,400, 2년이면 4,800이네. 뭐 큰 돈 되지는 않는데 얼마라도 4, 5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통장에 넣어 올 수 있다면 군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남녀 평등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그 뭐 맨날 시험에다가 가산점을 주니 안 주니 평등에 위반되니 안 위반되니 이런 논쟁을 할 게 아니라 병력의 의무는 자유를 뺏기는 것으로 족하고 금전적인 보상은 일반 사회인들보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환돼서 지금 뭐 신문 보면 도배가 돼 있는데, 우파 입장에서 보면은 우파의 어느 이렇게 의원들보다 우리 이재명 의원님께서 우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이낙연 후보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알 수는 없지요. 그분도 나와보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뭐 최근에 드러나듯이 이 이재명 의원님은 이렇게 무슨 법카라든가 뭐 대장동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표를 많이 깎아 먹기도 했죠. 뭐 표를 집결하는 그러한 뭐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 깎아 먹었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 민주당 지지가 많이 떨어져 있죠. 어찌됐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옴으로써 한번 우파에게 큰 도움을 주셨고, 이제 당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1, 2년 내지 3, 4년 계속 이제 사법 리스크로 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반사 이익으로 이제 우파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힘의 어떤 의원님보다도 국힘의 우파에 도움이 되는 야당 대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너무 미워할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게 비판을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한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참 황당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